안녕하세요. 빌딩로드 5 동입입니다. 가압류가 있는 빌딩도 매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매수자분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 답변을 드린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면 다른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 봅니다. 매수를 검토하다 보면은 가압류가 있는 건물을 간혹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가압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압류와 가압류 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네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안 갚으니까 뭐 돈이 없으면 알았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때 나한테 빚진 돈을 갚아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잡아두는 거죠. 즉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그 건물을 처분할 때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압류 같은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압류나 가압류를 잡아 놓으면은 다리 쭉 뻗고 그냥 기다리면 되죠. 나중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을 돈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압류는 가압류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압류는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판결문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이 돈을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판사한테서 증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문이 즉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묶어두는 걸 압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확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빌딩에 압류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돈을 갚으면 그 압류는 지워집니다. 근데 가압류는 뭐냐면은 금액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어떤 거래를 했어. 나는 뭐 5억이라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5억이 아니냐 무슨 소리냐 5억이 무슨 5억이냐 4억이지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5억을 받겠다고 할 거고 그 사람은 4억만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약간 시시비비가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 같은 경우는 채권이 확정이 안 됐어요. 예, 얼마인지. 그렇지만 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5억을 걸어둡니다. 이런 경우에 빌딩을 매입하는 매수자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자가 그 돈을 갚으면 돼요. 근데 5억이 있지 4억이 있지 안 정해진 상태에서 무조건 5억을 갚는 사람 없잖아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매를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줄 때 가압류를 지워야 되니까 5억에 대해서 이 채권자가 잡아놓은 가압류 금액에 대해서 해방 공탁이라고 법원에 돈을 맡겨요. 그리고 4억인지 5억인지 대해서는 매도자와 그 채권자가 알아서 뭐 소송을 하든지 뭐 시시비비를 가져가지고 갚으면은 이제 되겠죠. 어쨌든 이 매매건에서는 지워지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경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압류 같은 경우는 갚으면 되고 가압류도 설정된 돈을 해방 공탁해가지고 지우면 됩니다. 그럼 매수자는 당연히 매입을 할 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매수자는 뭘 따져야 되냐면은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고 또 중도금을 받고 압류나 가압류 이 금액을 빼고 근저당 대출 받은 거를 빼고 뭐 등등등 어떤 채무를 빼고 남는 돈이 있겠냐를 따져 보셔야죠. 그러니까 매도자도 잔금 때 받을 돈이 있어야지 잔금 때 맞춰서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주잖아요. 받을 돈 있어야지 잔금 때 나와서 협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자는 돈만 따지면 돼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면은 이거는 깡통이다.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중도금을 주면 안 되죠. 예, 주더라도 금액은 낮춰서 줘야죠. 매수자는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에 대한 세팅을 하셔가지고 뺄 거 빼고 나머지 그리고 잔금 때 얼마 정도를 남겨 놓을 수 있는 걸로 자금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같은 경우는 매도자가 내 건물에 가압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법원에 채권자가 나 이렇게 이 사람들 받을 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그걸 시시비비를 안 가려주고 그냥 일단은 잡아둡니다. 그 사이에 이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낼름 팔아버리면은 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부동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잡아줘요. 뭐 나중에 알아서 해라 니들끼리. 채권자가 자기가 받고 싶은 돈이 있으면은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압류나 가압류를 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가압류 같은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받을 돈이 없는데도 채무자, 즉 건물주가 이 건물을 못 팔게 하기 위해서 막 걸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가압류 같은 경우는 네가 받고 싶다고 말하는 금액만큼 현금 공탁을 하거나 또는 보증보험을 끊어서 그 금액만큼을 지불해라, 그러면은 가압류를 걸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있는 건물도 당연히 거래를 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 정도만 투자하신 분들이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처분하고 가등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하고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 가처분과 가등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